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막 시작하신 분도 딱 5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거래가 훨씬 단순해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늘어놓지 않고 손이 바로 움직이게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끝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남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창에서 길을 잃지 않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클릭해야 할 곳과 실수 나는 지점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어 놨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만 뽑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수익보다 먼저 새는 돈,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이걸 모르고 단타하면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이 아니라 루틴으로 굴리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실전처럼 거래를 연습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정리와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100의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를 공부해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타이밍이 정확히 맞으면 몇백만원 수준까지도 만들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없이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을 넣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 그 1,000만원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약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원어치를 사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160만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2016년에 1,000만원어치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진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이미 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땐 롱으로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땐 숏으로 내려가는 쪽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 투자처로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같은 수익이어도 손에 남는 게 달라지니까요. 여기서 해외 코인 거래소의 핵심 기능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10배로 쓰면 5천만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이 커지는 게 아니라 베팅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물론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들은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시작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수수료와 기능에서 계속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해외로 몰립니다. 해외에서는 50만원으로도 5천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니 같은 실력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수수료가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서 단타처럼 잦은 거래를 할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정보와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숫자로 바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작아 보여도 레버리지와 횟수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레버리지를 20배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으로 튀어오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번 돈이 왜 안 남지에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사라집니다. 수수료가 이렇게 크면 그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절대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와 제가 A 거래소라고 부를 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선택이 감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기준은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15%입니다. 이 차이는 거래가 많아질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비트겟은 0.006%이고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단타여도 거래소에 따라 시작부터 손익선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초보일수록 고객센터가 생명줄이 됩니다. 막혔을 때 한국어로 바로 해결되느냐, 영어로 헤매느냐가 실제 손실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레버리지입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레버리지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금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큽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시 혜택과 $100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돈이 갈립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만 맞춰도 늦게 타면 손해고 타이밍이 맞으면 같은 방향에서도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버튼부터 잘못 누르게 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돈을 거는 선택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도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롱은 언제 들어가야 하냐? 신호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흐름이 깔끔하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시장이 그 상승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롱 진입의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는 롱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 잡아야 하냐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면 숏이 유리한 그림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힌트가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숏 관점으로 경계할 가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하락 압력이 커져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쓰는 신호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한 가지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 근거가 겹칠 때 진입하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분명할 때 근거를 갖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실제로 도움이 되셨나요? 거래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 싸움이고 그 근거를 오늘 최대한 단단하게 깔아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확 줄이는 팁과 $100 이벤트로 시작하는 방법을 정말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고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앞으로도 더 실전적인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